지금까지 출연하신 게스트분 중에서 가장 이제 인텔리한 분이시죠. 도대체 누가 나오길래 지금 크리스마스의 남자 세 분 멋지십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뭐 허민 씨 질문도 하고 뭐 이태근 선수 얘기도 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다 해드려야죠.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태근 특종을 박명한 단독을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발표를 막았어요. 누가 막았느냐? 예전에 스태티즈 야구 사이트 저 때문에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타워강 내 이거 나올 줄 알아. 우리 딸이 물어보더라고. 아빠 왜 별명이 타워강이야? Cause I'm so fly, so fly, so fly. All the bitches love me cause I'm so fly. 안녕하세요. 박명환 야구TV 박명환입니다. 뭐라고요? 요즘에 통 방송을 안 하다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랑 다스베이다 이런 뉴스 프로그램에 나갔었는데 박명환 원장이 좋은 프로그램 한다는 얘기를 듣고 유튜브 개인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 처음으로 나온 거라서 박명환 선수를 현역 때 워낙 좋아했었고 스포츠 2.0이라는 스포츠 잡지가 있었어요. FA가 돼서 LG로 갈 때 와이프와 아기를 데리고 와서 제 표지 사진을 찍고 기사가 나갔었는데 그때 워낙 고맙기도 하고 또 그 기사를 많은 사람들이 읽었었거든요. 마음에 빚이 있었는데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이브에 부르고 그래. 아, 죄송합니다.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더 좋아지셨다고. 원래 목소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나요? 예전에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안 듣는데 들으면 좋아요. 아, 그래요? 심수창, 조인성 헤드락 사진 찍은 거. 네, 제가 찍었습니다. 대표님이. 네, 제가 찍었습니다. 진짜요? 아무 얘기나 해도 되는데. 아, 저는 편하게 얘기해도 제가 방송에서는 창피해서 그런 얘기 안 했었는데 심수창, 조인성 저랑 친한 선수들이었었는데 한창 두 선수가 한번 붙었잖아요. 자, 김용수 코치가 올라가는데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정원호 선수가 앞서부터 이제 계속 몸을 풀고 있었는데요. 심수창 선수가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오늘도 이제 선발 심수창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고요. 제가 LG에 있을 때부터. 그렇죠. 네, 붙었는데 양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도 기가 차서 좀 두 선수를 화해를 시켜줘야겠는데 그때 제가 네이버 있을 때였는데요. 사실 인터뷰를 잘 했는데 그래도 사진 한 장이 주는 임팩트가 있잖아요. 조인성이 형이니 목을 헤드락을 하는 걸 찍으려는데 굉장히 어색했습니다만 그 사진이 그렇게 불후의 명작으로 남을 줄 몰랐죠. 느낌이 이런 거죠. 수창이 이 녀석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근데 수창의 표정이 이렇게 밝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글을 잘 쓰시는 거예요? 인문학도 관심이 많은데 글 잘 쓰시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럽더라고요. 저는 제가 글을 잘 쓴다는 걸 언제 알았었냐면 국민학교 때 글을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과학 서적을 정말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같은 영문 잡지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문체가 영미체가 많아요. 은유법이 많고 비유법이 많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네이버 한창 쓸 때 네가 무슨 소설가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어릴 때부터 준비가 돼 있었네요. 글만 잘 썼던 것 같아요. 글만. 프로야구를 왜 할까요? 팬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 자리에 나온 게 크리스마스 이브지만 이걸 보시는 야구 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한테는 식권이에요.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감사한 분들이죠. 그 얘기를 박명환 선수가 저한테 해줬어요. 박명환 선수가 투산에 했을 때 우리 둘이 대화를 나눌 때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뭐라고 그랬었냐면 팬이 있어서 제가 결혼하는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지. 어디서 못해본 묘가 그때 기사를 저는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이틀에 한 번 정도 쓰고 그리고 선수가 이제 가렸던 것 같은데 박명환 선수 기사를 많이 썼어요. 저 기사 많이 읽었어요. 네, 좋아해서 많이 썼어요. 류현진 선수 부위가 타선이 강한 동부리그에 먹히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메이저리그는 김영준이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된다. 제가 솔직히 잘 몰라요. 제가 모른다는 건 모른다고 해서 예전에 제가 메이저리그 중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어려웠어요. 네. 아이고 우리 DK 형님 들어오셨네요. DK 형님하고 친분 있으시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랑 동갑인데 동갑이에요? 네, 저는 다니엘 킴 그분을 엠스프레소 꼭 해설을 써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래요? 메이저리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잠실야구장에서 뵌 유일한 분이에요. 자, 김영준 대 DK. 아니, 그렇죠. 다니엘 김이나 김영준 기자나 좋은 분들이 많다는 우리한테 복이에요. 송재우 기자님. 송재우 1세대이기 때문에 그분은 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명환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대호에게 도루 내주기, 이대호에게 홈런 내주기. 투수로서 뭐가 더 기분 나쁜지. 둘 다 기분 나빠요. 네, 둘 다 기분 나빠요. 철학적인 질문 같아요. 정말. 정말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이거 기사로 한번 다뤄도 재밌겠다. 프로야구를 지탱하는 네 가지 축이 있습니다. 가장 정점에는 팬이 있고요. 프로야구의 주인이죠. 그리고 선수 플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구단이 있잖아요. 저는 언론도 있다고 봐요.
이 네 가지 꼭지점이 있는데 지금은 데스크를 보니까 많이 못 나가고 있는데 저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사가 길었던 기자로 기억을 할 거예요. 기사가 2만 자 정도 됐어요. 저도 쓰고 나서 읽는 게 지칠 정도로 그 이유가 제 나름대로는 그게 역사라고 봤어요. 기사가 그 당시 때는 기사가 돼도 시간이 지나면 사료가 될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쵸. 그겁니다. 눈온밭의 발자국처럼 뭔가 따라갈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봤었어요. 그래서 기사를 많이 썼는데 나이 먹으니까 안 돼. 필력이 떨어지신 겁니까? 나이 먹으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잘 안 돼요. 누군가를 폄훼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기자가 됐을 때 제가 양복을 입고 갔어요. 양준혁 선수 특집 기사를 쓰기 위해서 대구구장을 갔어요. 그때 기자실에 딱 들어갔을 때 저는 제가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때 기자분들이 기자실에서 인터넷 고수업을 하고 계셨어요. 고소. 그리고 주식을 하고 계시고 주식을. 근데 고참 기자분들이어서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그렇게 하셨던 거지. 그리고 양복을 입은 기자가 저 하나였어요. 근데 제가 양복을 입고 왔던 이유는 뭐냐면 야구장이 저한테 직장이잖아요. 직장에 양복 입고 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자 생활하면서 청바지 입고 간 적이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슈트라도 입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 기자들이나 늘 하는 얘기가 내가 양복을 입고 가면 양복만큼의 대우를 받고 내가 반바지 슬리퍼에 끌고 가면 딱 반바지나 슬리퍼만큼의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원칙은 지금도 유효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박명환 선수 칭찬을 하면 어디 야구장 나갈 때나 옷 잘 차려입고 나갔었거든요. 그게 팬들에 대한 예의라고 봤어요. 저는 그렇게 부모님한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양복점을 하셨는데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 가면 맞춰주고 양복을 되게 다려줬어요. 어머님도 남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내년 MBC 중계권이 N스포츠에서 스포티비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확정된 건가요? 메이저리그 중계권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포티비에서 잘 중계하실 거로 생각하고 스포티비도 굉장히 훌륭한 방송사이기 때문에 M스플만큼 좋은 중계를 할 걸로 생각합니다. 호 의원님 하나 잃으셨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코치, 감독, 선수가 있었는지. 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야구인은 가네다 마사이치라고 일본 프로야구에서 400승을 올렸던 제일동포 투수가 있는데 그분이 지난해 돌아가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맨 처음에 이메일로 취재 신청을 했을 때 거절하셨어요. 3년 동안 3번이나 했는데 일본 프로야구 각별하게 관계자분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이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제 고향이 경북 상주인 거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왜냐 그분이 경북 상주가 고향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일본 도쿄 시부야에 본인의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제가 거길 갔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밑에 후지티브랑 몇 개 방송사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연세가 많은데도 그분 인터뷰하려고. 그분이 일본 프로야구의 텐노라고 천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랑 인터뷰를 쫙 하다가 그분이 내가 이렇게 일본에서 유명한 사람이지만 내 몸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내 부모가 한국 사람인 걸 당신에게 처음 얘기한다. 보도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보도해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 경북 상주와 경북 경산이었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상주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정운찬 총재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분이 한국 프로야구에 유무용으로 굉장히 도움 주신 게 많았었거든요.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역사에 대해서 그때 인터뷰를 하게 되면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일본은 인터뷰로 그때 5만 엔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가는데 우리 사무실 여직원이 뛰어오시면서 그 봉투를 주시면서 박상 가네다 씨가 이거 점심값 하라고 주신 거다. 안 받으시겠다고. 그 돈은 그대로 돌려주셨죠. 근데 제가 기분 나빠할까봐 점심값으로 드리는 거니까 인터뷰 영상이 제가 있는데 원래 코로나가 없었으면 그 영상을 일본 방송국에서 가져다가 제작을 하려고 그랬어요. 가네다 마사이치가 제일 한국인이고 이제 공론화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죠. 왜냐면 그분이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게 영상이 저한테만 있던 거예요. 그냥 필요했던 거죠.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언젠가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나요. 장훈 선생은 프로야구 우리가 생겼을 때 가장 많이 가이드를 해주면 장훈 선생인데 지난해인가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호텔이 숙박을 하시고 했는데 야구인이 아무도 안 찾아가 보더라고요. 정말 큰 도움을 주신 분인데 그분을 너무 참 박대를 많이 하죠. WBC 갔을 때도요. 승엽형이 요미우리 가는데 한국인이라는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한국 선수들한테는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여기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걸 보여주면 안 된다고. 그쪽에서 약간 홀대받고 하니까 그런 문화를 저도 좀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일본 취재할 때마다 제일동포 야구인으로 꼭 취재했는데 우리가 지금 도쿄 대사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건물들이 제일동포들이 성금을 내서 만들었던 것들이에요. 한국의 경제발전도 그 동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셨던 거죠. 그분들 일본에서는 조센진이라고 업신받고 한국에서는 반쪽배라고 업신받고 그런 역사를 누군가는 기록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가네다 선생, 장훈 선생 다 취재를 하고 기사를 내보냈었는데 더 하고 싶죠. 조금 더 나이 들면 그런 역사를 달아보고 싶어요. 저
이 방송 너무 좋다. 누군가 말씀해 주셨을 때 그분을 면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또 제공해 주시고 맞습니다. 김경홍 씨 맞습니다. 한국 야구만의 멋진 헤리티지를 가지려면 레전드 예우를 잘해야 한다. 맞습니다. 선수들이 메이저리그를 왜 자랑스러워하는가? 바로 명예전당 같은 레전드 대우가 좋기 때문이다. 많이 배우고 가네요. 제가 굉장히 수준 높은 방송인 것 같아요. 공인구 스트레이트 논란 그때 제가 공인구 기사를 쓰면서 공인구가 바뀌었죠. 일단 목동론이 뭐냐면 목동 야구장에 하도 펜스 거래 짧다라고 해서 직접 실측을 해봤어요. 실측을 해봤는데 측량 기사를 데려왔어요. 짧지 않았어요. 두 번째 뭐냐면 그렇다면 왜 홈런이 많이 나오냐. 그래서 기상청에 있는 학자분이랑 포항공대 거기 교수님이랑 한번 이걸 측정을 해보자. 기상이나 뭐나 했는데 이게 나왔는데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측정값이 기사화할 측정값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목동 야구장 쪽에서 설계도나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설계도가 없대요. 목동야구. 네, 3D 설계도 아예 없대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정말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 통해서 자료 요청까지도 받아놨는데 없대요. 저도 기사를 내보내고 싶었는데 있는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은 측정값이다라고 해서 그때 기사를 못 냈었는데 제가 못 내드린 건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요. 아 이건 뭐 기자님이 네. 아니 근데 그런 일들이 허탈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시간들을 많이 뺏기는 거잖아요.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렇죠. 제가 그 같이 하자고 했던 분들에게 제가 폐를 끼치는 행동이었는데 가장 많은 폐를 끼친 건 제 기사를 기다리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늦었지만 정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설계도는 그 어느 기관이나 단체도 없는 건가요? 원래 있어야죠. 있어야지 보수공사도 하고 했는데 없었어요. 네이버 블로그 스포츠 춘추는 요즘 왜 안 쓰시는지.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했던 건 그때 당시에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런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치면 인플루언서라고 하네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블로그를 좀 많이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카레 만네모도 쓰고 했었는데 엠스플루스 대표 기자로 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네이버도 하고 엠스플루스도 하면 돈은 똑같이 받을 수 있었겠지만 여기 엠스플루스에서 저랑 같이 일하는 기자들한테 좀 무탈지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이버 기사도 한번 썼지만 네이버가 기사를 너무 많이 숨겼어요. 당시에 너무 많이 숨겨서 네이버가 기사 재배치 한다는 거를 한번 폭로한 적이 있는데 그 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정말 많이 숨겼어요. 네이버라는 회사 자체가 좋은 회사고 거기 같이 일했던 에디터들도 최고의 분들이었는데 그 기사를 숨겼던 윗분들은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구단을 비판하거나 특히 KBO를 비판하는 기사는 어느새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 꼴만은 정말 볼 수가 없었어요. 박동희 기자에게 김어준이라.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치권인가요? 거기 출연료 얼마 안 돼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정치적 색깔이나 이념이나 아니면 지향하는 이데올로기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김어준 씨한테 고마웠던 게 뭐냐면 제가 야구계에서 안 보이는 사이에 저희가 했던 일이 많아요. 2년 동안에 빙상을 썼어요. 빙상의 심석희 선수라든가 빙상연맹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아무도 안 건드리고 여기가 정말 무서운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빙상연맹을 취재하겠다니까 절대 그 사람들이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비리가 있고 문제점인데 안 고쳐지냐.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빙상 기사 본 적 없죠. 폭행 사건이나 이런 거. 그런 것 제외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저희 엠스플루스 지면으로만 하기엔 파급력이 약해서 뉴스공장에 많은 사람이 듣잖아요. 거기서 출연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 사람은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널 왜 도와줘야 되는데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김어준 씨는 저한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언제 나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평창 동계올림픽을 관통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은 빙상연맹과 이 빙상연맹을 뒤에서 좌지우지했던 전명기 부회장 그리고 삼성이 있었습니다. 스포츠계가 풀어야 할 큰 숙제인데 저는 노선영 선수에 대한 공격은 집단 린치에 가까웠다고 보는데요. 예전에 SBS에서는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네이버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희가 시간을 할애해줬어요. 아니 이거를 안 올렸으면 좋겠다 의견 드렸고요. 편집권은 스포츠팀에 있는 거니까. 편집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지금 올라갔잖아요. 이 기사가 나감으로 인해서 네이버 스포츠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타기업으로서 네이버가 이 기사가 회사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삭제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네이버가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일을 이제 인정하게 만들었잖아요. 제가 네이버에 10년여 동안 기사를 써왔잖아요. 그 기사를 네이버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사라졌습니다. 검색해도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10년 동안 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거. 기자님 이런 얘기 다 하셔도 돼요? 지금 제가 하지 않으면 네이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네이버가 기사로 장난치는 게 지금 다 없어졌다고 저는 믿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소속이 그러면 엠스플릿이냐? 저는 엠스플루스 소속이에요. 거기서 대표 기자를 맡고 있습니다. 대빵입니까? 엠스플루스 취재팀에서는 대빵이죠. 지금도 여전히 정장을 입고 출근하시나요?
아니요. 그럼 아까 얘기하신 거 좀 초심을 잃으신 거 아닙니까? 저는 옷을 잘 입고 다니려고 하거든요. 슈트라든가 아니면 꼭 구두는 신고 하려고 하죠. 왜냐면 슈트를 안 입어도 이제 대접을 받으니까. 키움의 이태근 KBO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요즘에 취재 많이 하셨죠? 프로야구 키움 구단의 팬 사찰 의혹을 제기한 이태근 전 선수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구단이 사과하면 더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키움 구단은 그런 일이 없다며 KBO 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허민 대표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허 대표가 고양 원더스를 창단했을 때도 지켜봤었고 미국 독립구단에 가서 투수로 데뷔했을 때도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뉴욕에. 허민이라는 사람에 대해 저는 잘 안다고 자부를 해요. 제가 허 대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박동희가 생각하는 인간 허민과 대중이 생각하는 허민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태근 사건은 완벽하게 잘못한 거예요. 왜냐? 팬을 사찰했다는 거는 사찰을 했어요. 사찰을 했고 키움에서는 더 이상 말장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키움은 말장난 하면 안 돼요. 원래 이태근 선수가 KBO에다가 징계를 요청했죠. KBO가 상벌위가 소집이 돼서 결과가 나왔어요. 이미 22일 날. 엄중 경고였습니다. 엄중 경고로 이미 나왔어요. 결과가. 왜 엄중 경고냐? 보통 KBO 상벌위가 징계를 하려면 KBO 야구 규약이라는 게 있어요. 징계 내용이 나와 있어요. 팬 사찰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팬 사찰이 KBO 규약에 징계 내용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내릴 징계가 없다. 그래서 엄중 경고다. 엄중 경고는 KBO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징계 같지도 않은 징계예요. 그러니까 말장난이에요. 결과가 나왔는데 20일날 원래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를 막았어요. 누가 막았느냐? 정운찬 KBO 총재가 막은 거예요. 정 총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징계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야구 규약을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 KBO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려도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 사람은 KBO 총재예요. 그게 KBO 총재의 권한이에요. KBO 상벌위의 징계 내용은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총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의견 제시 정도. 그렇죠. 근데 보통의 KBO 총재들이 지금까지 상벌위 결과 그대로 수용을 했는데 이번엔 정운찬 총재가 엄중 경고는 너무 약하다. 법률가들과도 상의를 하고 있겠죠. 시간이 늦어지는데 키움에서는 만약에 상벌위에서 중징계를 내리게 되면 본인들이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KBO에서도 잘 고민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해답은 KBO 교육의 징계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키움이 반발한다면 검찰 수사로 해결하면 돼요. 야구인 입장에서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무슨 법을 만들어야지 다음부터 팬에 대한 사찰이 없을 거지. 규약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근데 저는 이게 법에 보면 유추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딸기 먹지마, 오렌지 먹지마, 사과 먹지마, 과일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정해놓으면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그렇다라고 유출을 해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일일이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어떤 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았나. 단순히 이거 규약이 없어. 처벌 못해. 그러니까 제일 낮은 거 할게. 이거는 조금. 지금 키움의 법률팀이 김앤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로펌이죠. 그 김앤장과 법률적 다툼을 해야 되기 때문에 KBO에서 신중할 텐데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가 됐든 수사를 하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 사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사건은 팬을 사찰한 거예요. 그리고 팬만 사찰했겠냐는 거예요. 제가 확언하건대 CCTV를 가지고 키움 직원도 사찰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태근 선수가 큰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큰 용기를 냈다고. 큰 용기를 냈어요. 유행가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타워강, 내 이거 나올 줄 알아요. 우리 딸이 물어보더라고. 아빠 왜 별명이 타워강이야?